순환계는 그러니까 영양소를 만약에 소장에서 흡수를 했어요. 근데 그 흡수한 거를 뭐하러 흡수했냐면 각 세포들이 그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려고 흡수한 거야. 그러니까 순환기관은 영양소나 산소나 노폐물 이런 애들을 운반해서 날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환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심장이랑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랑 심장은 순환계에 해당해요. 걔네들은 영양소, 산소, 노폐물을 혈액에 의해 세포로 운반을 해줍니다. 세포로. 그럼 일단 혈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혈액은 이제 피를 만약에 뭐 이렇게 검사하려고 이렇게 받아 놓으면 되게 걸쭉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원심분리기에 넣고 막 돌리면 무거운 애들이 바깥쪽을 향하면서 혈구랑 혈장이라고 하는 걸로 분리가 돼요. 근데 혈구라고 하는 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소판도 혈구야. 혈소판도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혈장은 이제 액체 성분인데 약간 노란색입니다. 약간 노란색. 그래서 45%가 세포인 혈구고, 세포 이게. 나머지 55%는 노란색 액체인 혈장이야. 혈장은 물이 55%가 혈장이긴 한데 그 중에 90%는 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다른 애들이 녹아 있습니다. 영양소 같은 것도 녹아 있고. 그 다음에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피가 빨개요. 적혈구가 빨간색인데. 자,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붉은색 색소가 있어서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을 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게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산소 운반 작용을 합니다. 산소를 날라주는 역할. 그리고 특이하게 이게 세포긴 한데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 핵이 없어.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약간 이제 뭐 백색이긴 해. 아무튼. 그리고 요런 게 핵이야. 요런 게 있지. 요런 게 핵이야. 핵. 적혈구보다 커요. 근데 수가 가장 적어. 백혈구가 늘어날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을 하면 그러면 늘어나. 세균이 들어오는 오리고기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균을 먹어요. 식균 작용이라 식균 작용. 그 다음에 항체 생성해서 몸을 방어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백혈구.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얘도 핵이 없어요. 얘는 핵이 있어. 둘은 핵이 없고.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다. 상처가 나서 피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 과도한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 응고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근데 항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물질이야. 항체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자, 혈장은 액체 성분인데 포도당과 아미노산, 지방, 무기염류 등 비타민 등을 녹여. 그래서 혈장에 녹아가지고 운반이 되는 거예요. 영양소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나 노폐물도 녹아 있어요. 혈장에. 그리고 이게 대부분 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고르게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한다. 혈액의 농도를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아무튼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 대부분 물이고 여러가지 영양소나 노폐물이 녹아있다. 혈액의 기능은 운반작용을 합니다. 일단 산소, 이산화탄소, 영양소, 노폐물,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을 운반해준다. 산소는 적혈구랑 이제 결합해서 이제
이동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혈장에 녹아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어작용을 한다.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고 항체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방어작용을 하고요. 혈소판은 만약에 피가 나면은 혈액이 응고해서 몸을 보호하죠. 혈액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피가 이렇게 딱쟁이가 지는 게 혈소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조절작용이라는 걸 한다. 혈장은 혈액의 삼투압과 체온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해줍니다. 이런 작용을 한다. 그런 이제 혈액을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동시켜주는 기관이 심장이에요, 심장. 이것도 좀 어렵고 외울 게 되게 많아요, 심장에 관해서. 심장이 펌프 작용이라고 하는 걸 해. 심장이 얘가 갑자기 수축을 빡 하면서 여기 있는 혈액을 짜내는 거야. 막 뿜어져 나와, 피가. 이 심장에서. 심장은 되게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이 안에 있다가 꼭 짜. 그러면 쭉 뿜어져 나오는 거야.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외울 게 많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일단 심장은 주먹만한 크기고 근육질이야, 근육질. 근육질 주머니로 되어 있고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심방, 이심실이라고 합니다. 심방은 뭐고 심실은 뭐냐면 심장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4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위에 있는 게 심방이야, 심방. 아래에 있는 게 심실. 위에 있는 게 심방, 아래에 있는 게 심실. 그 다음에 이 심장이 달려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여서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근데 여기 심장이 달려있는 사람한테 왼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 오른쪽이면 이게 심장 달려있는 사람한테 왼쪽이야. 그래서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가 좌심방, 좌심실. 이건 우심방, 우심실. 자, 심방으로는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피가. 심방으로는 피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봐,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맥을 타고 들어와요, 피가.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심실로. 일단 심실로 보내고 심실에 있는 근육이 되게 두꺼워. 그래서 얘를 꾹 짜는 거야, 한 방에. 한 방에 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거꾸로는 못 가고요. 여기 대동맥 있는 데로 가요. 얘는 폐동맥 있는 데로 가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 이해가? 이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맥을 타고 들어와서 심방이 수축해서 심실로 가고 심실에서 꽉 짜내는 동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자, 봐봐요. 구조를 보면은 심방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심방 위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정맥과 연결된다. 정맥은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혈관은 정맥이고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야.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 동맥과 연결된다.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도 두꺼운데 왜 그러냐면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보내는 순환을 일으켜야 돼. 온몸으로 보내야 돼, 피가. 근데 우심실은 폐로 보내는 거, 폐. 폐순환. 일단 적어보세요.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있는데, 좌심실에서 한번 피가 꽉 짰을 때, 온몸으로 보내줘야 되고, 우심실에서는 폐까지만 가면 돼요. 폐는 옆에 있어요, 사실. 폐는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짜내는 힘이 좌심실이 훨씬 더 세야 돼. 자, 정확히 자료에 우심방으로는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온몸을 돌고 온 피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심실에서는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폐동맥이죠? 네. 폐로 보내는 거예요, 폐로 보냅니다. 우심실은. 그럼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서 폐정맥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고, 좌심실로 보낸다. 좌심실에서는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온몸으로 보낸다. 아직도 잘 모를 텐데, 하여튼 이런 구조야. 그리고 이 중간에 요런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 판막. 여기 판막. 판막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흐르지 못하도록. 심방과 심실, 심방과 심실, 심실과 동맥, 심실과 폐동맥, 심실과 대동맥,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 판막이 있으면 거꾸로 들어가려고 하면 막아요. 판막이 막혀. 그래서 판막은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귀에다 대고 이제 심장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쿵탕쿵탕 이렇게 뛰는 소리가 들려. 근데 얘가 혈액에 들어왔다가 이리로 가죠? 네. 심실로 보내고 한 번에 꽉 짜. 그럼 심실이 수축되면서 각각의 동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심장 박동입니다. 이게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뛰는 소리가 되게 세게 짜내기 때문에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심장 박동이라고 해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을 심장 박동이라고 한다. 심장 박동 과정은 일단은 이완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넓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완이 되면 피가 들어와. 그래서 심방에서 수축을 해서 심실로 보내. 그 다음에 심실에서 수축해서 온몸과 폐로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심장 박동이고, 심장 박동은 대뇌가 조절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연수라고 하는 곳에서 알아서 뛰게 해줘요. 내가 특별히 생각 안 하고 있어도 뛰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뜁니다. 근데 이게 전기 신호로 뛰는 거여가지고 이 전기 신호가 갑자기 끊어지면 심장이 멈춰.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할 때 이렇게 제세동기라고 해서 이렇게 전기 충격 줘가지고 다시 뛰게 만들거든요. 그런 게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 이렇게 나누는데, 혈액의 방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면 동맥이라고 해요.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산소나 영양소는 각각의 세포로 주고, 그럼 그 세포 산소 영양소들이 세포 호흡을 해. 그리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다시 줘요. 그래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산화탄소 노폐물이 많은 상태로 와.
정맥은 이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죠. 그래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 방향으로만 흐르고 거꾸로 역류하는 엄청 큰 병이야. 예, 역류하면 안 되고. 근데 동맥은 훨씬 두껍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두꺼워요. 그리고 탄력성이 깊고 혈관 깊숙이 분포한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간 동맥이 이렇게 깊숙이 가서 돌아서 정맥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두껍고 근육도 있어요. 혈관에. 얘가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 그리고 맥박을 느낄 수 있다. 맥박은 아무 혈관이나 느껴지는 게 아니라 동맥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눈에 보이는 혈관은 정맥이야, 정맥. 모세혈관은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고 되게 얇아. 되게 얇지만 되게 많아. 그래서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혈관 벽을 통과해서 영양소나 노폐물, 산소 이런 게 이동할 수 있어요.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지나가면서 영양소 주고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 받고. 그 다음에 정맥은 심장의 그 혈압이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정맥에서는 거꾸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흐르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맥은 특징이 뭐냐면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판막이 있어요. 판막. 정맥에는. 근데 밀어주는 힘, 압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 정맥들이 근육 근처에 있어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정맥을 눌러요.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졌다, 이렇게 뭐 이완됐다 하거든? 그럼 눌러요. 근데 판막이 있으니까 일로는 못 가고 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움직여야지 팔다리가 안정인 거예요. 근육이 자꾸 움직이고 있어야지 얘가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정맥이야, 정맥. 자, 혈관의 특성. 혈압은 심장에서 가까운 곳이 제일 혈압이 센 거야. 동맥이 제일 세고, 이 혈압이 높아졌다 낮았다 하는 거는 이게 심장 박동 때문에 그런 거야. 심장 박동이 들리다가 모세혈관부터는 심장 박동 안 들리고 멀어질수록 혈압이 낮아져. 근데 심지어 사실 대정맥은 혈압이 마이너스야. 응? 그러면 이제 역류해야 되거든요. 역류 안 하는 이유는 판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많아요. 얇아도 많으니까. 그래야지 그 물질의 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얇고 많이 퍼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혈류 속도는 모세혈관이 제일 느려요. 이거 반대인데, 이거. 단면적이 넓을수록 혈류 속도가 느려요. 대정맥은 그래도 요 모세혈관보다 빨라요. 단면적이 좀 더 커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크고, 그러면 혈류 속도가 제일 느립니다. 어렵죠? 외울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35쪽 잠깐 봅시다. 이게 혈구를 관찰하는 그런 실험이고, 체열침으로 이렇게 띡 해가지고 상처 내고 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가 혈구를 관찰할 때 얇게 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게 혈액을 떨어뜨린 방향으로 밀고 지나가면 혈구가 터져요. 그래서 혈액의 반대 방향으로 미는 거야. 그러면 좀 끌려와. 약간 터져. 그 다음에 에탄올로 고정을 시키고, 김사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염색약이에요. 염색을 시키고,
다음에 좀 씻어준 다음에 보면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보여요. 요런 애들이 적혈구, 요런 애들이 백혈구.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혈소판은 안 보입니다. 너무 작기도 하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터지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자, 탐구 문제 풀어보시는데, 풀어보시죠 한번. 탐구 문제 한번 잘 보고 풀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받침 유리로 혈액을 미는 것은 혈구를 한데 모으는 게 아니야. 피하려고 하나 펴려고. 모으면 안 보여. 너무 많아가지고. 3에서 에탄올 떨어뜨리는 건 혈구를 고정한다. 이게 맞아. 빔사액을 떨어뜨리면 적혈구가 염색되는 게 아니라 적혈구는 핵이 없기 때문에 백혈구가 염색되는 거야. 원래 염색약은 핵을 염색하려고 하는 핵을. 6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고배율에서 저배율 순으로 관찰한다. 아니에요. 현미경 관찰할 때는 원래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가야 돼요. 저배율로 어느 관찰할 곳을 찾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A는 적혈구인데 핵이 있다 아니고 A가 산소 운반한다 이게 맞네. B는 영양소와 노폐물 운반한다. 이거는 혈장. 이건 혈장. 네네. C는 식균 작용한다 아니고 B고 뭐뭐는 핵이 있으면 혈구 중 그수가 가장 많다. 뭐 혈구 중 가장 많은 거는 적혈구고 핵이 있는 거는 백혈구고. 이해 가시죠? 일단 순환에서 13번부터 16번 16번까지 일단 풀자. 13번에서 16번. 봐봐요. A와 B는 핵이 있고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고요. A가 산소 운반하고 B는 세균 잡아먹는 건 C고 C가 영양소 운반하는 거 아니고요. D의 혈장에 D가 혈장에 혈장에 포도당이 녹아 있다. 맞고 14번에 가와 나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세를 설명한 것이다. 가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적혈구야. 원래 빈혈이 산소가 부족하면 생기는 거야. 어지럽고 이런데 나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 혈소판이죠, 혈소판. 사람의 혈구를 관찰하는 실험이다. 옳은 거. 나에서 받침류들이 혈액 쪽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반대. 혈액이 있는 반대쪽으로. 다에서 에탄올은 혈구를 염색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이라 고정. 김사액은 백혈구 핵을 염색한다. 이게 맞고요. 다와 라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마에서 적혈구가 관찰되지 않는다. 관찰은 돼요. 관찰은 되는데 뭐 핵이 잘 안 보이는 거지. 마에서 혈구 중 백혈구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 적혈구가 제일 많아요. 한번 사람의 심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구분이 되고 심방과 심실 중 심실벽이 더 두껍고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다. 아닙니다. 그 사이에 판막이 있는 건 아니고
심방과 심실,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심방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있다 맞고요. 예, 심방에는 정맥, 심실은 동맥과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잘 봐요. 혈액순환 32쪽. 혈액순환이 크게 온몸 순환과 폐순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온몸을 돌고 오는 순환이 있고 폐를 돌고 오는 순환이 있어요. 온몸을 돌고 올 때는 좌심실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좌심실에서 한번 쫙 짜면은 대동맥을 타고 나와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오는데,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세포한테 산소랑 영양소를 줍니다. 그리고 받아오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랑 노폐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야. 여기까지는 산소가 많다가 여기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기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여기는. 자, 아무튼 대정맥에 모여서 오심방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끝이야. 그러면 온몸을 돌고 온 거야. 자, 근데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로 가는 거야. 폐로 갈 때는 오심실부터 출발이에요. 오심실에서 출발해서 폐, 동맥, 모세혈관까지 가는데, 폐의 모세혈관까지. 여기는 산소가 부족해.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 여기도 산소가 부족해.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 그래서 폐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요. 산소가 많아졌어. 산소가 많아진 혈액을, 산소가 많아졌어요. 산소가 풍부해졌어. 그러면 그거를 동맥혈이라고 해요. 동맥혈. 그래서 폐정맥 좌심방에 있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자, 봐. 그림 보고 다시 할게요. 잘 봐요. 빨간색으로 칠한 게 동맥혈이야. 여기 밑에. 동맥혈은 뭐야? 산소가 많은 거야. 산소 많아. 정맥혈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잘 봐. 자, 온몸순환 갑니다. 좌심실에서 출발, 대동맥, 그리고 뇌로도 올라가고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니까. 그럼 정맥혈이 됐어요. 정맥혈. 대정맥. 여기까지 정맥혈. 이해가?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폐로 가는 순환. 여기 정맥혈. 폐로 갑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이거야. 자, 이름은 폐동맥이에요. 왜냐하면 폐로 가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동맥이라고 해. 이름은 폐동맥인데 혈액은 정맥혈이로. 정맥혈이. 산소가 부족한 혈액. 이름은 동맥인데 정맥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오면 동맥혈로 바뀌어. 산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면 정맥이라고 하는데, 근데 동맥혈이 흘러. 이거 이해 가나? 정맥혈, 동맥혈을 정의에 따라 구분하셔야 돼요. 이름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 산소가 적으면 정맥혈. 자, 동맥혈은 폐순환을 거쳐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다. 선홍색을 띈다.
근데 정맥혈은 산소가 적게 포함되어 있고 약간 검붉은색, 암적색을 띱니다. 자, 그래서 온몸순환 자심실 출발이죠. 예, 동맥혈 가다가 온몸을 돌고 정맥혈로 바뀐 거예요.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은 온몸순환 끝났어. 그 다음 우심실에서부터 폐로 갑니다. 이름은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맥혈이 흐른다. 헷갈려서 자주 물어보거든요, 시험 볼 때. 자, 학습용 체크 쓸게. 혈구 중 적혈구가 산소로 운반하죠. 백혈구는 식균작용하고,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무엇은 폐정맥과 연결되고, 잠깐만 해주세요. 네, 심장에서 폐정맥이랑 연결되는 거는 폐에서 들어오는 그 정맥은 좌심방. 그 다음에 대동맥이랑 연결되는 것은 좌심실. 좌심실의 벽이 제일 두꺼워요. 그 영양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영양소 문제 튼 거 있죠? 혈관 중 동맥이 혈압이 가장 높고요. 혈압은 정맥이 제일 낮고,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온몸 순환은 심장의 좌심실부터 출발이야. 나간 혈액이 그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끝이에요. 우심방. 이때 동맥혈이 정맥혈로 된다. 산소가 많았는데 산소가 부족해진다 이거지. 쉽지 않아요. 심장 구조 때문에 엄청 헷갈리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17) 번부터 22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할게요. 이거 17번에 볼게. 일단 이 명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A가 우심방, C가 우심실, B가 좌심방, D가 좌심실. 그 다음에 봐봐요. 라는 폐를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거야. 라는 폐정맥이야. 폐정맥. 나는 좌심실에서 나오는 대동맥이야. 대동맥. 그 다음에 가는 온몸을 돌고 온 대정맥이에요. 대정맥. 우심실에서 나가는 요 폐를 갈 거야. 폐동맥이에요. 외울 게 엄청 많아졌어 한꺼번에. 자, C가 수축하면 혈액이 A로 이동한다. A로 못 가요. 판막 때문에. 다로 가는 거죠. 다로. B와 D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맞아. 이건 왜냐면 폐를 거쳐왔기 때문에. 맞아요. 네,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동맥혈. D가 수축할 때 B와 D 사이에 판막이 닫힌다.
D가 수축하면 판막 여기 닫히고 여기로 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닫히고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의 혈액에는 라의 혈액보다 이산화탄소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라보다 많지. 이산화탄소가 온몸을 돌고 왔으니까. 혈압은 나보다 다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동맥이고요. 다도 동맥인데 나가 더 높아요. 이건 왜 그러냐? 둘 다 동맥이긴 한데 나는 온몸으로 보낼 거야. 온몸으로 가는 게 더 힘들어. 얘는 폐로 갈 거고, 폐로. 나가 더 높아요. 근데 다가 높다고 써있으니까 틀린 거지.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한 혈액은 라를 통해 심장으로 들어온다. 맞네. 라가 폐정맥이야. 폐정맥. 기억 디귿 3번 답이고. 자, 그물처럼 퍼져 있다. 한 겹의 세포로 들어있다. 천천히 흐르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모세혈관. 그 다음에 A가 판막이 없죠. 판막이 있으면 정맥이고요. 판막이 없으면 동맥이고. A가 C보다 혈압이 높아요. 동맥이. A가 C보다 혈관맥이 두껍습니다. 총 단면적은 B가 가장 넓고요. C는 맥박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맥박은 동맥에서만 나타나. 동맥에서. 혈액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가는 게 맞고. 4번. 자, A에서 D 이름을 쓰시오. 자심시에서 이렇게 나오지, 얘는? 얘는 대동맥. 얘는 대정맥. 자, 심장에서 이제 폐로 나갑니다. 폐동맥.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와요. 폐정맥. 그래서 A와 B는 정맥혈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네요. 그러니까 봐봐, 얘가 A 여기까지 다 정맥혈이에요. 여기까지. A와 B는 정맥혈이 흐른다.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좌심방보다 우심방에서 뭐라고 써있죠? 높다. 좌심방은 이산화탄소가 적어요. 폐를 거쳐왔기 때문에 탄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심방이 더 높다. 맞구나. 우심방이 더 높다. 맞네요. 맞아요. 좌심방보다 우심방이 더 높다. 맞아요. 기억리은. 가 과정에서 세포로 산소가 공급되고 나 과정에서 혈액이 산소를 얻는다. 가가 왼쪽에 있는 거네. 맞네요. 맞아. 맞네. 5번. 자, 잠깐 쉬었다가 시작 방어 할게요.